결국 계속되는 의혹 제기를 마무리하려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의연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 자료 제출 요청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여성가족부가요, 어제 돌연 취재진을 피해 기습 보고를 하려던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거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여가부에서 그간에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관님, 그러면 이러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관님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까? 그 언론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인지 못했습니다. 인지 못했습니까? 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민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여성가족부가 윤미향 의원을 감싸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게 바로 어제 국회에 나가서 보고를 하는데 기습적으로 보고했다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가 사실은 정의연에 그동안 국가보조금을 이제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과연 그러면 국가의 국고 지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는지 시스템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 어떤 대표기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또 보고를 받고 하는데, 얼마 전에 여가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또 지금 외교부도 지금 윤미향 의원과 관련 2015년도에 그 보고와 관련해서 그 어떤 대화 내용을 지금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장관이 예를 들어서 보고를 가는 시점에 기자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라는 그런 지금 이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장관이 기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떳떳하면 가서 보고를 해야죠, 국민들 앞에. 근데 지금 이 여가부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의심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호영 변호사님, 여기 다음 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이 여가부가 예산 집행을 할 때 지금 정의연 측이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예산 집행도 계획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검찰 수사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논리입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회계 부정 의혹 사태에 대해서 정의연이 어떤 고의로 어떤 회계 부정을 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없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피해자들 지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예를 들어서 생활안정지원금이나 간병비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의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이 되는데, 이제 상비약품 등 생활용품 구입 비용이나 장기 요양 입원 비용, 치료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민간 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조가 되는데, 이러한 지금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조를 하는 민간 기관이 지금 2019년도부터 정의기억연대거든요. 근데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이런 지금 예산 집행을 끊어버리면 이 예산이 정의연을 통해서 피해자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무부처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끊으면 또 고스란히 피해는 위안부 피할머니에게 가니까 여가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 예산 집행까지는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보조기관 선정을 할 때 지금 나오는 의혹들의 어떤 추이를 살펴서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보조기관 지정에서는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장처장. 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가부도 여가부 논리대로 예산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보 제공도 위안부 피할머니들 사생활 보호해야 되니까 다 줄 수 없다. 그런데 외교부도 사실 5년 전에 이 면담 자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이게 외교부든 여가부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미향 의원 너무 감싸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보호하거나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 아닙니까?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는 공적 행위를 하는 기관인데, 그것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하거나 또는 국민의 어떤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보고를 그 특정 개인을 위해서 남몰래 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런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뭔가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그 논란과 의구심을 좀 낳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가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승전결 일목요연하게 국민에게 공개를 하면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국민들이 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이 공적 기관들의 어떤 적극적인 대응과 어떤 자료 제출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제를 좀 정리하기 전에 새롭게 불거진 의혹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갈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민간단체잖아요. 비영 민간단체 김복동 희망이라는 데서 2억 원의 불법 모금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윤미향 의원 부부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알려진 의혹입니까? 이 내용 그 김복동 희망 불법 모금 자체를 보고를 안 하고 예컨대 이제 모금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허가받고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허가 과정이 없었다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채용을 거뒀다면 책임질 부분 책임져야겠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혹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원래는 신고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한 부분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인정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책임질 일을 책임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돈을 그럼 모아서 과연 적절하게 썼느냐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모금도 문제지만 모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유용하지 않았냐 했냐 그렇죠. 그게 이제 초점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유용이 된 건지 아니면 윤미향 의원은 지금 계속 본인은 적절하게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한 푼도 자기가 쓴 적이 없다고 하니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윤미향 의원 주장처럼 그렇게 안 쓰고 공정하게 다 쓰여진 건지 아니면 의혹 나온 것처럼 윤미향 의원이 유용을 했는지 이 부분은 차후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윤미향 의원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주장들을 뉴스톱10에서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